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10년간,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 10년간 금의 가격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지난 2009년부터 나와서 지금 한 10년이 좀 못 되는 상황인데요. 그 가격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도박장이 되고 있고 과열돼서 우려스럽다면 그 시장을 제대로 된 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거래세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거래세를 거두시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과열되지 않은 시장에서, 건전한 시장에서 그걸 거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세금을 거두셔야죠. 지금 미국에서 오늘 엊그제 난 보도입니다만 미국의 IRS 국세청에서 그 미국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게 국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은행법상에서 어떤 등록된 업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들이 코스닥보다 거래대금이 높은데 통신 판매 중개업, 강남구청에 가서 4만 5천 원 면허세 내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판매업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세행정이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단속의 칼날만 휘두르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드리면서 제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화입니다. 연일 그 비트코인 치솟는 가격 때문에 그 국내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재 우선 먼저 국내 암호화폐 시장 현황 등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규모는 현재 약 100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근거는 현재 은행을 통해서 가상 계좌를 통해서 금전과 가상 암호화폐 간의 이제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 계좌의 활성화된 수치를 보면 한 100만 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추정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조에서 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 규모보다 더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가 지금 한 900여 종 정도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10여 종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그 유사 코인들, 그다음에 사기 불법 다단계 같은 것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유사 코인들, 그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암호화폐를 표방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가상 통화라든지 사이버 통화라는 단어 말고 개념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크립토 커런시라는 개념적인 그 언어를 한국어화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도 암호화폐로 통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두바이의 왕자가 발행했다든지 그런 발행 주체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에 준하는 그런 불법 코인들과 기술적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즉 분산 원장 기술에 기반하고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발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회사라든지 특정 기업이 특정 주체들이 임의대로 발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오픈 소스의 규칙을 따르며 특히나 유사수신 행위처럼 미래의 수익, 원금, 이자 등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의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적당한 제도적인 틀거리가 없어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와 정부 합동 TF의 규제 방향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로 정부 규제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ICO, 즉 신규 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암호화폐를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겠다. 이것이 두 개의 큰 골자입니다.
ICO 관련해서는 이미 유수 해외 언론에서 이것이 전면 금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리수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여론이 형성된 바 있어서 제가 크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의 법률상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을 보면 유사수신 행위가 이렇게 4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4가지 행위 자체는 모두 원금이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약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 지금 정부합동 TF에서 내놓은 주요한 기조인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규정이며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또한 2013년에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서 영어로 말하면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 그런 유사수신 행위와 암호화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외 규제 현황에 앞서서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국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ICO가 나왔는데요. 스위스의 이제 주크주가 ICO를 하는 다양한 전 세계 국가들이 여기다 파운데이션을 만들면서 크립토 밸리, 실리콘 밸리에서 약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위스가 이제 예전에 은행이라든지 시계 산업 이외에 암호화폐 산업이 굉장히 중흥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스위스 정부가 굉장히 유연한 암호화폐 정책을, 민간화폐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존의 법률들이 시대상과 좀 맞지 않거나 약간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그 취급업자들에 해당하는 스위스 업체들은 정부 규율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규율을 받도록 그렇게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했고요. 올해부터 그것이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의 저희 같은 이제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가 자율규제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등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여서 그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율규제 추진, 저희 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는 지금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포함해서 한 30여 개 기술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정부합동 TF가 자율규제를 권장함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자율규제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거의 이제 초안이 나와서 은행권과 은행권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이 중요한 이유는 은행권이 이제 금전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상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름의 건전성 심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업계 자율규제안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련 중인 자율규제안에는 이제 회원의 자율규제와 관련된 업무 규정, 그다음에 제재 및 분쟁 규정, 조정 규정 등이 담겨 있고요. 업무 규정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거래소의 금전 및 암호화폐 보관 및 관리 규정, 즉 거래소가 임의대로 고객의 암호화폐나 금전을 가지고 임의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안전장치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거래소가 막대한 양의 이용자들이 위탁한 암호화폐를 관리함에 있어서 올바른 프라이빗 키, 올바른 비밀키, 암호키 관리 방식을 따르도록 그런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건전한 질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제어하면서도 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자율규제안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한 10개 정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영업 성업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한 카카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여 개의 거래소들이 더 생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제언을 드리면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정순섭 교수님께서 일찍이 제안하셨던 대로 중장기적으로는 자금결제법 같은 것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은 비단 암호화폐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지급결제 제도를
기술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과 함께 자율규제안을 병용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가 잠재력과 함께 사회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표. 블록체인 기술이나 가상화폐 또는 오늘 용어를 암호화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도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에 대한 정의나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일단 숙지하는 거의 단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어떤 질문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우리 김진아 대표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하고 이 가상화폐는 아까 전에 우리 금융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거의 지금 동일시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 정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예전부터 금융위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마치 굉장히 이제 두부모 자르듯이 명백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자꾸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블록체인은 육성과 이런 걸로 가고 암호화폐는 지금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거의 잡겠다, 단속하겠다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기술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블록체인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세계적인 금융회사들이 지금 실험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은요. 그다음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도 금융회사들이 인텔이라든지 삼성,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SDS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더리움이라는 퍼블릭 블록체인 상에서 금융혁신이라든지 기술혁신을 실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에 한해서는 암호화폐, 즉 네이티브 커런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술적 논리적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즉 퍼블릭 블록체인은 퍼블릭 도메인처럼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장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많은 마이너들이라고 부르는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참여자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인센티브를 예컨대 삼성전자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다 내겠다 이러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되는 거고요. 분산의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종속되는 거고, 한 회사에. 퍼블릭 블록체인이 혁신적인 것은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인센티브를 한 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된 네이티브 코인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독특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배경을 감안하지 않고 블록체인은 육성의 대상, 암호화폐는 단속의 대상, 이런 것들은 굉장히 너무 단순하고 이분법적으로 사안을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기술 자체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용화 방식 등에 의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네, 세계적인 기업들은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도 실험을 하고 있고, 자신들의 나스닥 같은 기업들이나 골드만삭스나 JP 모건 다 마찬가지고요. 한편으로 또 퍼블릭 블록체인상, 특히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상에서도 실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라는 것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국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만 육성하고 암호화폐가 네이티브 커런시를 꼭 논리적으로 따라붙는 퍼블릭 블록체인은 단속하겠다? 법무부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불균형적으로 발전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세계적인 경쟁력이 뒤처질 거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암호화폐에서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범죄에 사용되거나 또는 지금 거래에서 너무 급등하고 이런 유동성이 커서 또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네, 과열돼 있고 굉장히 많은 지금 불순한 행위들이 있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도 2년 전부터 금융위에 적절한 제도적인 장치, 규제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규제를 없애달라는 게 아니라 이 분야에서는 적절한 규제를 해달라. 공신력 같은 거 부여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기존에 있는 유사수신 행위라든지 다단계 판매, 불법 금융 다단계를 막기 위한 것들을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등록제든 인가제든 해가지고 시장에 건전한 사업자들은 제발 제대로 사업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려왔는데, 그것이 공신력이 저는 부여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정부가 공신력을 부여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예, 다만 이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박용진 의원실에서 발의하신 안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유한국당이 존경하는 정태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그 브레튼 우즈 체제 이후로 10년간, 그러니까 미국에서 금태환을 중지한 이후 10년간 금의 가격과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지난 2009년부터 나와서 지금 한 10년이 좀 못 되는 상황인데요. 그 가격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렇습니다. 도박장이 되고 있고 과열돼서 우려스럽다면 그 시장을 제대로 된 시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정부에서 거래세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거래세를 거두시려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정말 과열되지 않은 시장에서 건전한 시장에서 그걸 거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세금을 거두셔야죠. 지금 미국에서 오늘 엊그제 난 보도입니다만 미국의 IRS 국세청에서 그 미국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게 국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은행법상에서 어떤 등록된 업체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요 거래소들이 코스닥보다 거래대금이 높은데 통신 판매 중개업 강남구청에 가서 45,000원 면허세 내면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통신 판매업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세행정이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단속의 칼날만 휘두르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 정부 규제안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ICO 즉 신규 코인 발행을 전면 금지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암호화폐를 일단 유사수신 행위로 규정을 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겠다. 이것이 두 개의 큰 골자입니다. ICO 관련해서는 이미 유수 해외 언론에서 이것이 전면 금지라는 것들이 굉장히 무리수다 이렇게 국내외에서 여론이 형성된 바 있어서 제가 크게 이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요.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한국의 법률상 유사수신 행위에 대한 법률을 보면 유사수신 행위가 이렇게 4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4가지 행위 자체는 모두 원금이라든지 이자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수익 보장을 약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는 아무것도 약정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투자자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 지금 정부합동 TF에서 내놓은 주요한 기조인 유사수신 행위로 암호화폐를 규정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규정이며 정부가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희 업계에서는 보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또한 2013년에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서 영어로 말하면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 그런 유사수신 행위와 암호화폐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외 규제 현황에 앞서서 제가 좀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규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자율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두 국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ICO가 나왔는데요. 스위스의 이제 주크주가 ICO를 하는 다양한 전 세계 국가들이 여기다 파운데이션을 만들면서 크립토 밸리, 실리콘 밸리에서 약간 바꿔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위스가 이제 예전에 은행이라든지 시계 산업 이외에 암호화폐 산업이 굉장히 주문기를 맞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는 스위스 정부가 굉장히 유연한 암호화폐 정책을 민간화폐 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기존의 법률들이 시대상과 좀 맞지 않거나 약간 한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 규제와 정부 규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그 취급업자들에 해당하는 스위스 업체들은 정부 규율을 받거나 아니면은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하는 식으로 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규율을 받도록 그렇게 사회화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 4월 지난해 4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서
관련해서 이 암호화폐를 제도화했고요. 올해부터 그것이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의 저희 같은 이제 암호화폐 사업자 협회가 자율 규제안을 현재 만들고 있는 등 정부 규제가 나오더라도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분야여서 그런 식으로 투트랙 전략으로 그 새로운 기술인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암호화폐를 표방하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가상 통화라든지 사이버 통화라는 단어 말고 개념적으로 보다 엄밀하게 크립토 커런시라는 개념적인 그 언어를 한국어화해서 암호화폐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중앙일보 등 일부 언론에서도 암호화폐로 통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두바이의 왕자가 발행했다든지 그런 발행 주체가 있고 블록체인 기반에 기반하지 않은 그런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에 준하는 그런 불법 코인들과 기술적으로 개념적으로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는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 즉 분산 원장 기술에 기반하고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발행이 되는 것이지 어떤 특정 회사라든지 특정 기업이 특정 주체들이 임의대로 발행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모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는 오픈 소스의 규칙을 따르며 특히나 유사수신 행위처럼 미래의 수익, 원금, 이자 등을 보장하거나 약속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 등의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적당한 제도적인 틀거리가 없어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금융위와 정부 합동 TF의 규제 방향의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두 가지 우려스러운 입장을 전달드리면서 제가 오늘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 블록체인 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화입니다. 연일 그 비트코인 치솟는 가격 때문에 그 국내 관심이 뜨거운데요. 현재 우선 먼저 국내 암호화폐 시장 현황 등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규모는 현재 약 100만 명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근거는 현재 은행을 통해서 가상 계좌를 통해서 금전과 가상 암호화폐 간의 이제 교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은행이 발급한 가상 계좌에 활성화된 수치를 보면 한 100만 개 정도 된다. 뭐 이런 우리가 추정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거래 대금이 한 1조에서 6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코스닥의 거래 대금 규모보다 더 그것을 초과하는 그런 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가 지금 한 900여 종 정도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 10여 종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주요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이 300조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사칭하는 그 유사 코인들, 그다음에 사기 불법 다단계 같은 것들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유사 코인들,